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크랩은 오늘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 스크랩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매일매일 이 본방송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도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 활용해서 들어오시면은 우리 선생님들끼리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금요일에는 바로 이분이 또 책임을 지신다고 합니다. 바로 전영욱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쌤도 오고 또 금요일이고 시장이 좀 더 기분 좋게 갔거든요. 네. 좀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긴 했는데 아무쪼록 좀 안정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이 약간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자, 오늘 약간 어제에 비해서 그래도 다행히 잘 가져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생님 오시기 전에 약간 시장 한번 보자면요. 자, 오늘 시장 마감가 2593.3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죠. 지금 상승 출발을 해서 상승권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전장에 좀 상승을 유지를 해서 아주 오랜만에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326억 원 가까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고 말았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또 흐름이 괜찮았죠. 코스닥에서 1.19% 상승을 하면서 748.3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외국인의 이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섹터들이 좀 잘 갔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외국인이 조금씩 돌아와 줘야지 이 시장이 또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악재는 다 당하고 호재인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증시는 빠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모건 스탠리의 발언에 의해서 반도체는 또 하락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계속 지켜봐왔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남았었구나 하면서 VOJ, 일본 금리였었죠. 그래서 일본의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에다가조 일본 총리, 은행 총재님께서 은행 총재님이시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롯해서 해외 경제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금융자본 시장에서 불안정하기도 하고 당분간은 이런 조금 동향은 높은 긴장감을 갖고서는 조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조금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심은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하나 그렇다고 우에다 총재가 이번 연도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부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금리가 인하했어요. 사실 이 금리가 인하가 좋은 인하냐 나쁜 인하냐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인하냐 아니면 침체가 아닌 인하냐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침체가 아닌 인하에 대해서는 이 금값에 대한 변동이 없지만 지금은 금값에 대한 변동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금리 인하가 늘 인하하면 좋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언제 하냐 하는데 막상 인하하니까 금값이 올라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 침체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파월 의장은 꼭 경기 침체 걱정으로 해서 인하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또 발언을 했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됐고 금값이 올랐다는 건 어찌 됐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근부터 계속 금값이 상승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좀 많다. 그리고 현재도 경기 침체다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려감 속에서 또 금값이 상승했는데 저는 또 비트코인도 많이 상승했죠.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좀 그림이랑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해요. 그래서 이제 침체가 아닌 금리 그리고 침체인 금리 인하 뭐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주가가 바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제 침체가 아닌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주가가 뭐 바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또 살펴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진짜 경기 침체가 아닌 인하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3주는 좀 지켜봐야 되고 관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인하가 약간은 섞여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됐고 금값이 좀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확 오는 것도 아니죠. 왜? 아직 대선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동적인 시장에서 어찌됐든 금값이 올랐다는 것은 과거에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은 침체가 아닌 인하라고는 하지만 관망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또 본다면은 사실 되게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변동이 많은 시장일수록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 거기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전망성이 좋은 거.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도 남아있는데 미국 대선에서 엇갈리는 섹터보다는 지금의 금리 인하 그리고 고용 지표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시장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해면서 이제 그렇게 줄여 나가면서 우리가 이 시장에 또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또 금리 인하였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금리 인하부터 VOJ, 일본의 기준금리, 그리고 금값까지 한번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변동성 많은 시장일수록 수익 기회가 많아진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또 시장의 이슈와 제일들이 또 워낙 많았잖아요. 그쵸. 짚어주실 특징주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 주실 특징주 어딜까요? 저는 이제 한전 KPS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체코 원전 수주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코를 방문했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따라서 또 다음 주에 추석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또 체코를 방문해서 그에 대한 또 무언가 또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오늘 원전에 대한 이슈는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사실 재료나 이슈는 괜찮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전 KPS가 오늘 원전 이슈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인 건 조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원전에 대한 이슈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물을 끼얹는 약간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방송 심의상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원전 테마 같은 체코 원전 수주 테마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씩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 KPS를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 진입을 하신다는 분들은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전 KPS를 먼저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오늘 좀 5.9%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어떤 테마 그리고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같이 눌릴 수 있는 종목들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에 힘입어서 이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다라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영업이익 보시면 2,100억의 추정치입니다.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그리고 2021년 애뉴얼 기준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여력이라고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회사가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유보율이 무려 14,000%예요. 물론 추정치에서는 아직 찍히지 않았지만 부채 비율 거의 없죠. 왜? 한전 KPS니까요. 그래서 이 PBR 같은 경우에도 1.5배가 적절하지만 지금 1.2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뭐 이슈나 그런 걸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이 시장에서 눌림이 같이 세게 눌려줬다고, 그렇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저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은 어두운 면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진입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이슈가 많았던 원전주였습니다. 오늘 시장도 좋고 좋은 이슈도 있었는데 원전주는 그중에서도 조금 부진했죠. 그 안에서도 5.91% 빠졌던 한전 KPS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한전 KPS 종가가 46,600원인데요. 그렇지만 신규 매수를 추천을 한다라고 하신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긍정적이다라고 하셨고요. 유보율 등 이 재무 제표를 봤을 때에도 상승 여력 충분하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네. 네. 사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 테마로 이제 분류가 됐었고, 그 중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우상향으로 모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향 곡선을 탔었거든요. 근데 왜 트럼프 대선 테마에서 트럼프가 밀리고 있고 해리스가 우위에 있는데도 다시 한번 방산주에 대한 랠리가 돌아왔다라고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현대로템이라는 특징주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분기에서는 K2 전차라고 있습니다. K2 전차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그 K2 전차가 이제 폴란드 수출에 의해서 2차 실행 계약을 또 체결을 한다는 전망에 오늘 주가가 또 상승을 했었거든요.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서 왜 올라갔는지도 또 살펴봐야 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왜 올라갔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보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원래는 1,000대의 계약이었어요. 1,000대. 근데 돈으로 치면은 거의 4조 5천억입니다. 그 4조 5천억에 대한 K2 수출 계약을 이제 맺었었는데 2025년까지는 이제 나머지가 인도되면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 종료가 되기 전에 2차 실행 계약에 대한 이제 시기가 조금 임박했다고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재계약이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또다시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좀 소폭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천궁2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라크 수출이 확정이 됐어요. 사실 이게 현대로템이랑 무슨 상관이냐? 일단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 천궁2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많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대 그리고 차량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로템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현대로템 또한 이 중 하나로 수혜가 맞습니다. 왜? 당연히 후발주이긴 하지만 방산주에서는 또 현대로템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또 현대로템을 빼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이슈를 더해서 오늘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신규 고가 진입에 대해서도 조금은 기대감을 힘을 실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또 현대로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방산주 랠리 말씀 주셨죠. 현대로템 들어봤습니다. 2년 전부터 맺었던 K2 수출 계약이 내년에도 만료가 되는데 요 2차 재계약 기대감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현대로템이요, 오늘 4.08%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종가가 56,100원이네요. 더불어서 이라크 수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오늘 특징주 일만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주신 특징주가 또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두 종목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저는 이제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오늘 또 전선주 굉장히 좋았죠. 네, 전선주 좋았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전선주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돌아온 전선주다. 왜냐? 이제 전선주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또 우리가 굉장히 상당한 랠리를 펼쳤었어요. 그래서 뭐 대한전선, 뭐 LS전선 등등 이제 제일일렉트릭까지 굉장히 큰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선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었고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신제품을 공급한다는 이제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 때 그 회사가 신제품을 공급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일렉트릭이 미국의 신제품에 공급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매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상 기대를 높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제일일렉트릭을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굉장했어요. 진짜 굉장했죠. 그러니까 고가를 15,450원까지 찍고서 다시 한번 조정을 세게 줬습니다. 조정을 세게 주고 어떻게 됐죠? 계속 조정 주고 하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왜 우리가 우상향하고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었을까라고 본다면은 신제품에 대한 그리고 전선에 대한 랠리가 다시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매수 진입이 가능할까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맞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신규 매수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늘 근거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바로 스냅샷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무제표인 거죠. 자,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좋습니다. 물론 21년도 애뉴얼 추정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애뉴얼에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그래도 저는 1,440억이면 선방했다. 그리고 2023년 4분기에도 선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은 사실 129억에서 77억으로 떨어졌다면 조금은 아쉬운 수치긴 하지만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 그러니까 신제품을 이제 미국에다가 갖다 주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추정치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2분기에는 40억으로 찍혀 있고 매출액은 400억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애뉴얼로 볼 때 2023년 4분기에는 77억인데 2분기 아직 2분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40억이면은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과연 부실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유보율이 2000%거든요. 유보율이. 근데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낮아요. 지배주주 지분도 1259%고 부채 총계도 423으로 낮습니다. 자본 총계도 그에 비하면 거의 3배에 달하게 높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재무제표는 정말 깔끔하구나. 이렇게로도 볼 수 있고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세게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상향 곡선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가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고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서 10,000원에서 12,000원 구간에서도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1,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진입 관점에서 본다면은 괜찮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전선주다라는 말을 또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 특징 섹터 꼽아라 하면은 전선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AI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신제품 매출 기대감까지 들어왔던 제일일렉트릭 들어봤습니다. 자, 요 종목 신규 진입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재무제표 깔끔하다. 또 차트상으로도 11,000원 이상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이쪽 테마도 잠깐 여쭤볼게요. 오늘 디지털 화폐, CBDC 이 테마가 좀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극심한데 네. 관련해서 특징주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CBDC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KCT를 이제 특징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KCT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한가까지 가고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강한 조정을 줬어요. 이 부분이 진짜 조금 안타까운데 저는 또 하나의 신호,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KCT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다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정확한 이유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셌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을 집중해야 됐을 때는 CBDC에 대한 집중보다는 지금 뭐 조선에 대한 섹터, 그리고 수산에 대한 섹터, 다른 전선에 대한 섹터로 좀 몰렸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반도체 또한 지금은 수급이 조금 빠져나갔죠. 그래서 빠져나가고 다시 섹터들이 전선, 수산 뭐 이런 쪽으로 다시 쏠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KCT 같은 경우에는 이 CBDC 전자화폐 관련해서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기술적 조정이 좀 세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큰 이유는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었고 그리고 또 2024년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BDC 그리고 실험 단계에서도 이제 10월 12월에 하나로마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지금 9월하고 이제 10월 바라보고 있잖아요. 12월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봤을 때에도 지금 이 섹터에 집중하다기보다는 다른 섹터에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특징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오늘 CBDC 관련해서도 주목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큰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KCT 말씀 주셨고요. 경영진 이슈가 있고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 종목 12월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하시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복습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는 시간 또 드디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보고 또 보고라고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TV뿐만 아니라 이 스트리밍 방송도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TV나 치즈직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게임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게임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들이 하는 걸 보는 건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막 혼자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으면 와이프가 옆에서 막 혀차면서 지나가곤 해요. 아직 철이 안 들었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된 거다. 하하. 라고 진짜 써 있어요. 저 약간 와이프분의 기분을 좀 느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즐기다 보니 이런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도 관심이 가네요. 그러던 중 아프리카TV가 숲이라는 기업명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변경한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사명까지 변경하는 걸 보면 뭔가 되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브랜드 이미지를 제대로 바꾸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혈 시청자로서 이 숲 주식을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가 10만 원, 비중은 5%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고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비중을 더 늘릴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가져갈지를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수업 기업의 전망과 가격 전략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콘텐츠사 수업인데요. 와이프분께서 철이 안 들었네 라고 말씀하신 게 좀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어요. 이 콘텐츠들이 진짜 재밌거든요. 혹시 즐겨보시는 콘텐츠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주식 방송 딜사이트만 봅니다. 조금 재미가 없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숲 기업 전망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굉장히 요즘 또 핫하잖아요. 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사실 또 이 주식 방송 스트리밍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I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SOOP, 숲이라고 하죠. 이 숲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프리카TV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TV가 이제 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도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기업의 덩치를 크려면 결국은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비 또 하나의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스트리머들이 여기로 영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또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스트리머가 이적하고 신규 트래픽이 유입이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로 이 숲의 주가도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트리머 이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네이버 치지직 아시죠? 네이버 치지직. 맞아요. 사실 네이버 치지직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프리카 TV가 좀 더 또 선배긴 하지만 네이버 치지직에서 이제 스트리머 이적, 그리고 또 트위치 TV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트리머들이 이적을 해준다면 이 숲이라는 또 컨텐츠, 그러니까 숲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큰 전망치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요즘 또 그런 이슈에 힘입어서 또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요즘 또 그게 유행이잖아요. 버튜버. 이제 버튜얼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말고 또 어떤 3D 캐릭터가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근데 또 호기심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버튜버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원래 그런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측면에서는 별풍선이 대세였었거든요. 이제 뭐 별풍선으로 이제 수익을 매출의 대부분이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광고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을 극대화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앵커님은 뭐 광고 보시나요? 광고는 안 보죠. 그렇죠. 광고 잘 안 보죠. 네. 근데 이게 또 수익 좋은 게, 여기서 우리가 또 광고를 우리 다 안 보잖아요, 사실. 근데 그 광고를 스토리성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적인 측면에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이 수비라는 회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으로 매출을 올렸던 회사가 이제 그런 광고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간다면 이 회사 진짜 전망이 좋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AI 시대 때 한 번쯤은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10만 원이라고 하셨고, 지금 보시면은 비중이 5% 것이거든요. 5%? 맞아요.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비중 조절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10만 원이면 수익 구간이세요. 수익 구간이시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이상까지는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사의 전망치라고 본다면은 저는 깔끔하게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차트는 일단 먼저 봤으니까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추후 보도록 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가장 좋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우리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정치가 1,2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년 대비보다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3분기 트래픽이 한 번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뭐 유보율과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큰 자본율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0만 원대의 이제 5% 비중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목표 주가는 11만 1,000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1만 1,000원. 그러니까 이 숲에 대한 종목을 좀 길게 본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좋은 전망치를 갖고 있고, 지금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계속 받쳐주고 있고, 실적도 좋은 전망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딪혔던, 그러니까 이때가 7월 31일이었죠. 큰 하락폭이 있었던 다음 날에 이제 우리가 11만 1,000원에서 한번 부딪혔던 부분에서 일부 시세 차익을 보신 다음에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손절가를 얘기해 드려야 되죠. 그래서 9만 1,000원 부근, 9만 1,000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숲 이야기 굉장히 또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기업 전망 우선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인기 있는 스트리머들이 막 대규모 이적을 하면서 기대금을 간뜩 모았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버튜버, 3D 캐릭터들의 이 스트리밍 방송과 광고에 대한 수익성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 더욱더 밝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추정치가 1,200억이라는 점까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귀여운 보고 또 보고님,
선생님, 대응 전략 비중 조절을 또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하세요. 따라서 오늘 종가가 10만 2천 원인데 목표 주가 11만 1천 원 잡아보시고 손절가 9만 1천 원 잡아보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방송들 보시면서 또 주식도 즐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자, 말씀도 참 잘 하시고 이 재무제표도 꼼꼼하게 잘 보시는 우리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가능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이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전영욱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만 지나면 또 신나는 주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줄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딜사이트 S 전문가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길고 긴 연휴 동안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뭐 이런 소식 속에서 우리 국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오늘 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이 시간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또 히든주 하나 나가니까 히든주 잘 받아 가시면서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꿀팁들도 많이 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흔들리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뿐.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들리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뿐이라고. 자, 도대체 국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지난주 강의 내용으로는 제가 미취학 아동 6만 명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했다. 이러면서 2019년 때는 어떤 종목을 갖고 갔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와, 진짜 대한민국 미취학 아동분들 주식 잘하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처는 어디라고요? 서울경제TV. 자,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져와 볼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자고요. 더 이상 낚이지 말자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 강의 내용에 입어서 자, 이 안에 그들은 숨어 있다라는 타이틀로도 가져와 봤는데 삼성, SK만 깎아내린 충격 주장. 그래서 한국 노렸냐? 부글부글.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갑자기 12만 원으로 내렸어요. 누가? 모건 스탠리가.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업계에서 따르면은 이제 180도 자기의 의견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180도 의견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선 거죠.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테크의 서버 투자자로 HBM이 고부가치 디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무 수요가 너무 증가하니까 디램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우리는 발주 받은 대로 그냥 만드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국의 메모리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갑자기 주가가 엄청 내려갔어요. 거의 뭐 저번에 8월 5일날 블랙먼데이 비슷했거든요. 자, 그래서 의도적 흔들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좋은 게 있어도 안 좋고 나쁜 게 있으면 더 안 좋아요. 아, 진짜 그만 좀 하지.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자, 그렇다면 차트는 어땠을까? 자, 그래서 이거는 SK 하이닉스 당일이고요. 이거는 삼성전자 당일입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자, 9월 19일 어제였죠. 자, 여기서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말아 올리기를 시전하죠. 그래서 아랫꼬리를 길게 다고 음봉으로 끝냈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도 막판에 말아 올리기를 하면서 주가를 아랫꼬리를 달게 하고 음봉 전환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밑에서 물량을 받아줬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줬다는 얘기죠. 그게 기관이든 그들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계좌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봤을 때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뿐. 흔들리지 마세요. 쫄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삼성, SK만 깎아내린 충격 주장 한국 노렸나? 모건 스탠리는 과거에도 업황이 하락할 때까지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는 인디어식 기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모건 스탠리를 믿을래요? 아니면 저를 믿으실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건 스탠리가 인디언식 기우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려갈 거야 하다가 내려갔어. 어때? 내 말이 맞았지? 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달라? 에?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안한데 공매도는 못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선물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안에 있는 모건 스탠리 안에 있는 그 상위 0.3%는 누구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식 진짜 잘하는 그들. 자, 여기서도 삼전, 하이닉스, 뒤흔든 모건 스탠리 대장 매도에서 선행 매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사가 났어요. 누가 말했죠? 디지털 타임즈가.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엄청 내려갔어요. 여기서 걱정하시고 손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만하세요,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에? 그래서 주식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난 13일 모건서울에서는 101만 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그들은 팔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하락하고 공매도는 못하는데 선물은 할 수 있잖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이상 상처 받지 마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럼 어지러운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잠시 후 8시 무료 방송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나오는 QR코드 클릭하면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비밀 수업에. 자, 그래서 어지러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 제가 톡톡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이상한 종목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좋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이런 애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복습해왔던 게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갈매기를 만나는 게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갈매기가 있어요. 갈매기가 끼룩하고 나왔는데 붉은 막대기가 나오면 뭐다? 수익이다. 그러면 붉은 막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거 우리 양봉이라고 하는데 이 공식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뭐죠? 양양음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음양양. 그리고 세 번째는 양양양양이에요. 그럼 세 번째, 자, 1차, 2차, 3차까지 나왔으면 그냥 풀매수 때리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럼 광이에요, 광. 그럼 광이 이게 뭐냐? 이 학이 지금 비치는 게 뭔지 아세요? 장수라니까요. 그럼 장수는 뭘 뜻해요? 주가가 훨훨 날아가는 걸 뜻해요. 그만큼 이 갈매기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제가 갈매기 끼룩끼룩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갈매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갈매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갈매기 찾으셨을까요? 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갈매기가 어디서 바로 여기서 끼룩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끼룩하고 나타났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오고 1차 양음양양, 양양음양, 그 다음 3차 풀매수 뭐라고 했죠? 양양양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양양양양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냐 여쭤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갈매기가 나오고 이때 언제였어요? 8월 5일이었어요. 블랙먼데이. 자, 그럼 여기는 무효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양양음양 나왔어요. 자, 양양양 음이네. 틀렸어. 양양양 틀렸어. 그럼 그냥 기다려요. 언제까지? 계속 안 나왔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 나왔으면은 자, 여기다가 제가 선을 딱 그었어요. 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다가 선을 딱 그었는데 아, 신기하게 장대양봉이 올랐을 때 정말 절반 값이었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양양양양 나왔어요. 양양양양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가가 훨훨 날아간다고요. 자,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자, 상한가를 갔는데 이 부분 양양양양에 대한 종가 부분의 선을 딱 그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가 부분의 선을 그었더니 상한가 간 날에 딱 절반이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림도 아니고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자, 그래서 절반을 딱 나눴어요. 자, 그럼 뭐 할 수 있다? 위에 종가 매수 가능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종가 매수를 했어. 다음 종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날 어떻게 됐죠? 어떻게? 최고가가 5,120원까지 더 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절반 값이 나왔어. 오케이, 인정까지 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밑에를 보라고요. 거래량보다 많거나 적거나 3분의 2 올라오면 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놔요?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주식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복리 투자. 자, 다음. 그래서 볼 때 뭔 근거로 봐야 되냐? 뭔 근거냐라고 본다면 여기서 제가 재무제표를 갖고 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시잖아요. 안 보실까 봐 제가 확대해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근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33억. 아, 그래, 좋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은 낮지만 이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BPS 청산가치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맨날 BPS 청산가치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BPS를 알고 있어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167원이에요. 재무제표 지루한 거 압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죠. 자, 그래서 BPS가 3,167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PBR이 몇 배죠? 정확히 1.58배, 0.08배를 뺀 그냥 1.5배라고 할게요. 국내 시장에서는 1.5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은 2.5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2배 그리고 1.63배. 근데 지금은 1.5배예요. 저는 적절하게 좀 괜찮게 기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한네트라는 종목이었는데 그거를 관심 종목에 쏙 넣고서 갈매기가 나왔으면은 관심 종목에 쏙 넣고서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예요. 예? 지켜보다가 다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복리 투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갈매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지켜보다가 지금 12시에 지금 뭐 하는 건 12시에 점심 먹을 시간인데 지금 12시에 지금 장난질하고 있네? 그래? 그럼 화살표 나왔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해요. 뭔 근거가 있어요? 재무제표 봤잖아요. 갈매기 나오는 거 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해요. 12시에 아 진짜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홍색 약간 연분홍색이 나오면서 매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3시죠, 3시. 자, 3시에서 갑자기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줘요. 아, 신기하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음봉으로 아, 이거 개미털기인가? 아, 단타꾼들인가? 무슨 소리예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 팔아? 여기. 예. 초록색 화살표 나올 때 파세요. 자, 그럼 거래량이 가장 많죠. 자, 저기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저거는 가짜. 언제 터는 건 개미들 여기서 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미 여기서 털고 나간 거고 여기서도 다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어요. 팔지 마세요, 아직까지. 왜? 다시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럼 언제 파냐? 가장 높은 거래량, 이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을 때. 자, 그러면은 수익률 얼마일 것 같아요? 수익률 얼마일 것 같아요? 무려 20% 수익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주식? 재밌죠? 재밌어요, 아주 그냥. 자, 그래서 매수가는 3,950원이었고 매도는 4,760원에서 상한가를 갔었네. 아, 갈매기 힘이 이렇게 세나? 그래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무려 20%라니까요. 여러분들 20% 수익 보시면 그냥 소고기 사 드세요. 맛있어요. 추석에 많이 드셨나?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그럼 종가 매수혹은 당일 단타. 자, 한 번만 하고 우리가 뺄 거 아니잖아요. 절반을 나눴어요. 절반을 나눴어. 예? 양양양양 부근의 종가를 선을 딱 그으니까 절반이 나왔어요. 종가 매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진짜 고수분들은 다음 날에 또 분봉을 봐야죠. 그쵸?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가 매수 부분 혹은 당일 단타. 자, 이거는 분봉입니다. 분봉이에요. 자, 그래서 한네트라는 종목을 일단은 한 번은 했어요. 상한가 갔을 때 한 번 하고 종가 베팅을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날에 또 9시 50분에 한 번의 슈팅이 나와줬었고 여기서도 한 번의 슈팅이 나왔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아침에 나와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저기 보면은 9시 20분에 갑자기 띠링 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저기가 분홍색 화살표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네? 아유, 손절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손절을 왜 해요? 무조건 그냥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그냥 숨 죽이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손절 말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매수하시고 주가가 약간 눌려요. 약간 눌리면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제 방송을 안 보신 거죠. 자, 그래서 9시 50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화살표가 뜨네. 여기서 매도예요. 자, 그러면은 기준이 여기서 기준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왜? 여기보다 너무 갭 차이가 큰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는 거예요. 매도는 언제라고요? 밑에 거래량을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매도를 못했어요. 이때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죠. 그래서 바로 한네트라는 종목이 오늘 음봉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서 스윙이고 단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요리해 먹는 거예요, 한 종목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종가 매수 혹은 그러면은 수익률은 있잖아요. 4,655원에 매수를 해요. 자, 그러면은 5,120원에 매도하면 11.7% 수익이네. 야,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에? 여기서 딱 그냥 9시 20분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으니까 아침에 움직인다, 거래량 들어왔네 하고 조용히 그냥 매수하시고 그냥 휴대폰 덮어놓고 할 일 하셔요. 그런 다음에 언제? 50분에 갑자기 거래량이 팍 튀겨. 아, 근데 여기서 못 팔았네? 못 팔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갈매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재무제표를 봤잖아요. 아시겠죠? BPS 보고 PBR 보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고 유보율 그리고 부채비율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전전긍긍 하면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방송 보셨으면은 무료 방송 오셔서 좋은 꿀팁들 많이 알아가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자, 히든주 힌트 볼게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에 대한 관련주예요. 기대가 되죠, 아주 그냥. 자, 다음. CBDC에 대한 관련주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 이제 실험을 하겠다고 하고 있었고 히든주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굉장히 큰 양봉으로 끝났지만 양양양양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시 한번 급등을 줬어요. 뭐 여기서도 우리가 매매를 했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끝났느냐?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하는 히든주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히든주 기대하시면서 제가 오늘 하반기 재미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의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히든주 많이 갖고 왔으니까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무료 방송에 입장하시면 수많은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저 전영욱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영욱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영욱 선생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너무 짧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선생님과 조금 더 길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꼭꼭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